네, 침몰하더니 왜 거짓말? 네, 지난 11일이죠. 경남 밀양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들 손에 발견된 신생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경찰은 수사 끝에 버려진 아이 엄마를 체포했고 그 엄마는 양육하기가 어려워서 버렸다면서 유기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그런데 이 엄마 DNA 검사를 했더니 친모가 아니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좀 따져보죠. 그 신생아가 발견된 지난 11일로 먼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간호사가 119 구급차에서 담요에 쌓인 아기를 황급히 안아 들고 병원으로 빠르게 뛰어갑니다. 네, 3층 신생아실까지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한달음에 계단을 뛰어오릅니다. 괜찮게 바라면서 올라갔는데 아이가 조금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으로 그냥 저도 그렇게 뛰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신생아는 지난 11일 아침 밀양의 한 시골 마을 헛간 오물더미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기 보자기 같으면 딱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보니까네 막 모기가 뭐 개미도 달라들고 뭐시 막 뭐 파리가 막 엉거리 달라 들어가 있어. 네, 발견 당시 아기의 모습인데요. 온몸 여기저기 벌레 물린 자국 가득했습니다. 네, 할머니들은 아기를 마을 노인회관으로 데려가서 정성껏 씻기고 돌봤다는데요. 서있어 이제 붙잡고 그래 씹히지. 덩들이 나락 땡기 있대. 그게 막 붙어가 있대. 그 띄고 뭐 그래 해. 내가 얼마나 고프겠노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유라도 조금 그래가지고 그래 이 소리 가지고 보내려고. 네,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가 출동했고 아기는 1시간 40여 분 만에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네, 당시에 네. 발견됐던 아기가 먼저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일단 생명에 지장은 없고요. 다행히 할머니들이 조치를 잘해 주셨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엿새 동안 병원에서 좀 안정화 상태와 치료를 받은 후에 지금은 지역의 아동보호센터에서 잘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훈훈한 미담 얘기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미스터리 사건이 돼버렸어요. 선생님. 헛간에서 발견됐을 당시 탯줄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정말 영아였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신생아 유기 혐의를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40대 여성이 내가 양육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랬다, 죄송하다, 반성한다라고 하면서 거의 인정을 했어요. 예, 울먹일 정도로 범행 일체를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에서 이 자백한 A씨 DNA와 이 발견된 영아의 DNA 분석 결과가 불일치, 그러니까 친모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백을 한 사람이 있는데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에 완전히 발생한 상황이고요. 네. 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럼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내 10대 딸이 복대를 하고 학교를 가고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아서 내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백을 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 딸마저 DNA가 불일치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딸은 출산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출산한 적도 없고 네. 그 DNA 분석 관련 역시나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선 경찰이 네. 검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수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럼 근거가 있으니까 검거를 했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자백을 또 했으니까 경찰은 용의자로 특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너무 이 진술이 그럴듯했다는 거예요. 네. 이 아이가 이 11일에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일 오전부터 11일 오전 사이에 누군가 인근에서 출산해서 그곳에 유기했을 것으로 지금 특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CCTV를 다 돌려봤는데 산모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화면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네. 영상에.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탐문 수사를 하게 되죠. 지역 탐문 수사를 하던 과정에 그 40대 여성, 내가 아이를 낳았고 내가 유기했다, 잘못했다. 울먹이까지 네, 했다고. 울먹이던 네. 이 여성을 경찰이 탐문 과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다른 고소 사건 때문에 이미 경찰 조사를 받던 인물이에요. 네. 근데 이 여성을 조사했던 경찰이 그 가방이 내가 저 여성이 들고 있는 가방과 유사한 것 같다라는 네. 이제 경찰의 이제 추리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걸 토대로 그 A 씨를 불러다가 조사하는데 조사를 얼마 안 했는데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아이는 내가 낳았고 내가 유기했고 정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울먹이기까지 하다 보니까 낳은 과정을 소상히 설명을 하더래요. 복대를 메고 내가 임신한 것을 감추고 있다가 출산을 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맞나 보다. 자수까지 한 상황에서 용의자로 특정을 했고
국과수에 관련 자료를 보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닌 게 그렇죠.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백에 너무 치중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비판도 수밖에 나와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을 추적 중인 경남경찰청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백에 치중한 나머지 현장 감식과 유류물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 자백 이후 주거지와 범행지 사이에 목격자가 있는지 CCTV가 있는지 수사를 하였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물에 대한 지문 감식과 유전자 감정을 의뢰하였으며 피의자 유전자를 신속히 의뢰하여 사실 유무를 확인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아직까지 이 피의자는 전혀 이 범죄와 관련성을 배제하지 않고 저희들이 공범 유무라든지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왜 이 여성 거짓말을 한 거죠? DNA 검사로 뭐 그 여성도 그렇고 딸도 다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 실생활랑. 일단 프로파일러가 진술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니 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를 겪고 있는 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이제 자신이 주목받거나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주변에서 이렇게 들은 소문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백을 함으로써 이 상황에 대해서 마치 겪은 것처럼 허황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평소에 우울증도 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범행이 아니고 허위 자백에 대한 동기는 조금 더 분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뭐 납치라던가 이런 다른 범행의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일단은 어찌됐든 현재 그러면 이 영화를 두고 간 사람, 유기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 조용한 동네, 아무도 잘 알지 못하는 저 헛간까지 찾아와서 아이를 유기한 사람은 어떤 동기로 누가 언제 이렇게 했는지도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혹여라도 강력범죄에 연루된 정황들이 있다면 그것도 포착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CCTV나 지금 지문 감식을 해서 정밀 감정을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허위 자백한 사람에 대한 공범 여부도 지금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후라도 유기한 사람을 찾게 되면 네.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유기는 처벌이죠. 네. 당연히 지금 아동 학대가 얼마나 강화돼 있습니까? 이게 아동 유기는 당연히 처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생모라 하더라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여러 가지 이유로 유기하거나 버리거나 혹은 살해하는 경우 굉장히 이제 엄한 처벌이 내려지는 과정들을 최근에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지금 일단은 이 지역 연고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까 할머니들이 돌아보시기도 했고, 네. 아까 이제 허위 진술한 사람도 성격 장애일 수도 있지만 혹은 유관한 인물이어서 네. 공범 관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생모나 생부가 어떤 이유로 유기했을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 차례 범죄를 거친 후 납치 유기가 된 정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경찰이 원점 수사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전방위 수사를 하게 되겠고요. 이 아동 유기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좌시할 수 없다면 반드시 범인을 검거해서, 이 범인은 결국은 생모, 생부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생명을 이렇게 정말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대목, 특히 스스로 아이를 낳고 버렸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천륜을 저버렸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네.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여성 한 명이 남성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서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걸 수수방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 잠깐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흰 옷을 입은 여성이 남성들과 시비가 붙고요. 남성들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머리채를 잡히기도 하고요. 근데 경찰차가 보입니다. 출동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경찰이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길바닥에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경찰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합니다. 네, 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이 그냥 서 있거든요. 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13일 그 새벽 한 4시 정도에 벌어진 일이고요. 저렇게 네. 남성 3명이
그 여성 한 명을 때리는 장면입니다. 네. 굉장히 폭력의 수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여성이 이제 바닥으로 내팽겨치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현장에 저렇게 팔짱을 끼고 경찰들이 저렇게 내팽겨치는 순간에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고 계속적으로 폭행이 가해지는 부분들 때문에 왜 수수방관했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네. 여성은 이 3명의 남성에 대해서 이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네. 이 논란은 경찰의 대응이에요. 저 여성이 지금 네. 갈비뼈에 금이 가고 진단 네. 5주, 맞아요. 전치 5주의 진단을 받은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들이 이 여성의 주장입니다. 네. 왜 여성의 그랬을까요? 주장을 또 네. 주장을 아주 절절하게 다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그리고 또 제보했죠. 영상도 지금 공개가 됐는데 경찰은 이렇게 이유를 얘기했어요. 먼저 들어온 7건의 처리할 신고들이 있었다. 바빴다. 급한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네. 지금 저 사건은 지나가다 목격은 하였으나 후순위였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경찰이 7건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면이 안 보여요. 네. 현장에 30분간 5m 거리에 서서 팔짱 끼고 뒷짐지고 그냥 바라봐요. 그러다 나중에 결국 개입을 했어요. 네. 그럼 그동안 다른 업무를 처리했느냐 이거죠. 이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저렇게 많았는데 경찰은 수수방관했다라는 것에 지금 오히려 진술이 무게가 실립니다. 이거 나중에 경찰이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여성은 심한 부상을 입었고 여성의 글에 따르면 지금 이 경찰이 자신을 이제 격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성들을 왜 잡아가지 않고 나를 격리시키냐 그랬더니 그냥 보호하려고. 내버려 두면 당신이 맞아서 죽을 것 같았다. 이게 좀 이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 폭행범들을 이 잡아야 되는데 경찰이 어찌 보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은 있을 수 있지만 가해자들은 내버려두고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또 거거든요. 여성한테 영상을 내려달라고 지구대 간부가 얘기했다던데요. 억울한 여성이 네. 저 영상도 올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보를 다 하고 그랬는데 이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본즉 그 영상을 좀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경찰의 압박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되는 대목인데 지금 이제 일단은 쌍방 폭행으로 입건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고생하셨고요. 네, 사사건건 내일은 박범계, 장제원 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